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 닥터TV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한 그런 작심 발언으로 배드민턴 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고요. 급기야 문체부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대표 선수에 대한 기업체의 후원 금지 규정으로 인해서 국내 선수가 외국의 선수에 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세현 선수가 최근 대표팀의 국제대회 차출을 거부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혹시 중국 등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 시상식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는 대표팀과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며 대표팀 탈퇴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죠. 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안세영 선수에게 중국 대표팀 합류를 권유해봐라, 그리고 또 중국으로 귀화할 수 있도록 거액을 들여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보면은 초기에는 대회에 출전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협회 차원에서 부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훈련 스케줄에서도 본인과 좀 스타일이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수익에 대한 불공정 문제를 어필하면서 결국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불만이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운동선수라는 특수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는 종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대 초반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잘하는 그런 학생인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내가 운동선수의 길을 가야겠다 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코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잦은 대회를 출전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회에 출전하려면은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또 해외 대회에 나가게 되면은 그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20살이 되면은 대학을 진학을 하던 실업팀에 가게 되던 프로의 길을 가게 되던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운동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또 선수가 본인의 체력을 얼마나 또 잘 유지하느냐, 또 운동 수행이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또 부상을 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운동선수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길게는 10년 정도를 보고요. 짧게는 5년 정도를 보는데, 그 5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태까지 자기가 쏟아부었던 그런 열정과 노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비용, 그리고 또 은퇴 후에 70년, 8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퇴 이후에 비용까지도 감안해서 그 금전적인 면, 수익적인 면에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을 옮기거나 또 프로 같은 경우에는 FA 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나았던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협회와의 갈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버린 그런 스포츠 스타가 또 있죠. 그게 바로 쇼트트랙의 영웅 안현수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 국적의 빅토르 안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안현수 선수는 스포츠 역사상 유일하게 올림픽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 그래서 토탈 6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쇼트트랙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또 그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빙상경기연맹과의 꾸준한 갈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로부터의 구타와 잦은 폭행,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수 담합인데요. 경기에 출전하면서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순위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앞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안현수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또 금전적인 문제겠죠. 실업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을 지도했던 한국체육대학
그 전명그 교수님과 좀 불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섞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운동선수가 당해야 될 어떤 불이익을 모두 다 겪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러시아 국적으로 귀화를 하게 됐는데, 러시아 귀화 당시에 러시아 정부로부터는 1억 8천만 원의 연봉, 그리고 전문 통역사, 그리고 또 가족이 거주할 모스크바의 주택까지 제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소치 올림픽에 나가서 울분을 삼키면서 금메달 3개를 휩쓸었는데요. 모두 다 한국 선수를 다 제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다 동료였고 또 후배들인데 조국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텔레비전을 중계를 본 우리나라의 많은 그 스포츠 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엄청난 포상금과 그리고 벤츠 SUV 승용차, 그리고 대저택, 모스크바의 저택 3채를 제공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그 이후에 꾸준하게 국내로 복귀할 그런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원천적으로 다 봉쇄를 당했죠. 결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중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또 잠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성남시청에 코치의 그 공모가 났는데 거기에 지원했다가 또 낙방을 했습니다.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또 조국을 등진 스포츠 스타의 예는 유럽의 축구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루카스 포돌스키 이야기입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떤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8세기 이후에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 강대국의 열강에 고초를 겪었고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침공으로 아주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죠. 그 이후에 공산정권인 소련의 잦은 간섭으로 시달림을 오랫동안 받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정학 위치를 보면은 서유럽과 동유럽 딱 중간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숙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휩싸여서 항상 그런 역사적으로 고초를 겪은 그런 케이스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한말에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식민지화 시켰죠. 36년 동안 지배를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폴란드의 국적을 버리고 클로제와 포돌스키가 독일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분데스리가라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줄 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 국가대표팀이라는 경제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팀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과 이제 폴란드가 국제대회에서 맞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4무 11패라는 성적으로 아주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 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포돌스키가 독일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폴란드와 경기를 하는데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고요. 또 포돌스키는 국제대회에서 독일 국가가 연주될 때 고개를 숙이고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도 유명합니다. 독일 국가대표팀의 폴란드 출신 포돌스키와 클로제가 있다면 튀르키예 출신, 예전에 터키였죠. 터키 출신의 메스트 웨질과 일카이 균도안이 있습니다. 메스트 웨질과 일카이 균도안은 모두 터키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다 터키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두 양반이 21살 됐을 때 FIFA 규정에 의하면은 국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웨질과 균도안 모두 터키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이 훨씬 더 나은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클로제와 포돌스키의 예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난하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웨질과 균도안이 터키 출신으로서 독일 국가대표팀으로 뛰는데 엄청난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웨질은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고 결국은 독일 국가대표팀을 은퇴하게 됩니다.
근데 인종차별 때문에 국가대표팀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또 보도가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외질과 균도안이 본인들의 조국인 터키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을 예방하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진이 빌미를 작용을 해서 독일 축구계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 왜냐? 2016년에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쿠데타로 인해서 현재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됐죠. 근데 터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타 다른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슬람의 그런 문화가 상당히 옅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하고요. 그런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슬람 강화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이 서방의 유럽 국가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가 EU에 가입하면서 독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동맹 관계가 돈독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에르도안 대통령 때문에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독일 국가대표팀인 이 두 녀석이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터키에 가서 대통령하고 그 사진을 촬영을 해. 이 괘씸한 놈들 봐라 하면서 독일 언론에서 아주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체 후원이 다 끊겼고요. 스폰서 파트너십 다 끊겼습니다. 결국 이제 외질은 국가대표팀을 떠나게 됐는데 그래도 일카이 균도안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외질은 여러분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인 아스날 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3시즌을 최고의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날 팀 이전에는 레알 마드리드 아시죠? 예,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또 활약을 했죠.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최고의 미드필더로서 각광을 받았죠. 또 일카이 균도가는 현재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죠. 독일의 국대표 주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팀은 여러분 FC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두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나라, 민족, 사람들을 또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외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안세영 선수의 이런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운동선수에게 부당한 그런 족쇄를 채우는 규정은 빨리 손을 바로잡아서 이 안현수 선수와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스포츠 스타를 다른 나라에 뺏기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